살짝 또 춥긴 했지만 그래도 봄이 온 것 같죠? 벚꽃 엔딩의 계절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도 필 텐데 여러분 설레시나요? 근데 전 왜 한숨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한숨 쉰다고 해서 여러분도 꽃 구경하시지 말라고 그런 눈치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벚꽃에 밀려서 주토피아 잊으실까봐 그게 살짝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 벚꽃 엔딩만 듣지 마시고 주토피아 들으세요. 여기는 시은이의 주토피아, 저는 주시은입니다. 와, 여러분, 주토피아 5번째 시간입니다. 살짝 늦게 왔다고 잊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놀기 딱 좋은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행에 대한 에피소드, 가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저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을 주제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아봤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은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떠나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여행에 대한 에피소드를 받아봤는데요. 길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여행 갈 때 숙소, 관광지, 이동수단, 시간 정도는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고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MBTI가 유행하면서 비행기, 숙소 정도만 예약하고 떠나는 P형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불안하고 나는 절대 못하겠다 싶었는데 극 P형인 친구와 태국 여행을 가게 됐어요. 나름 인생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비행기 숙소만 예약하고 떠났답니다. 이전에 여행 스타일이었다면 관광지도 다니고 유명한 음식점 가고 그랬을 텐데 계획 없이 여행을 하니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로컬 음식점도 들어가 보게 되고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혼자 배낭여행 중인 한국인 언니와 3시간을 같이 떠들다가 저녁까지 같이 먹게 되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값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획을 안 세우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여행 이후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순간이나 계획이 틀어질 때도 좀 더 여유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시은 언니의 제주 브이로그를 보면서 그때 여행이 생각났었는데 이렇게 주토피아에 글도 남겨보네요. 그쵸? 이 여행을 꼭 하나부터 10까지 다 계획을 해서 가야만 되는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원래는 딱 항공권과 숙박 이렇게 예약하면 그때부터 여행 준비 끝, 난 다 했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또 제이들이 막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실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뭐 먹을지 뭐 할지 이런 거를 보통 전날 아니면 그날 아침 전날 밤 막 이렇게 정하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도 사실 제이 친구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제 주위에는 F 친구들도 많은데 J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이런 여행 스타일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가자는 대로 가고 먹자는 거 먹고 저는 불만이 없어요. 네, 그렇게 다니면 서로 평화롭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피해 여행의 매력을 느끼셨다니 뭔가 뿌듯하고 T와 F는 닿을 수 없지만 P와 J는 어떻게 하면 또 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맞다. 이 얘기를 아까 오프닝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빨리 들어가느라고 깜빡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닉네임을 이제 제가 같이 읽어드려야 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닉네임을 다 빼버리고 댓글만 이렇게 쏙쏙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왜 내 닉네임이나 이름, 아이디 안 읽어줬지 하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편부터는 제가 꼭 함께 읽겠습니다. 오 감독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피드백 오케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미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다음, 나트랑에 여행 갔던 적이 있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았는지 둘째 날 두통이 심해서 하루를 호텔 침대에서만 보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뒤로는 해외여행을 무서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에서 음식 굉장히 중요하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데 또 잘 먹어야 잘 놀러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쭉 안 가실 순 없으니까 다음엔 입맛이 좀 맞는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트랑은 또 안 가봐가지고 일본은 또 음식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본을 조심스레 추천해 봅니다. 가깝고 괜찮을 것 같아요. 첫 해외여행으로 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태풍으로 이틀 동안은 숙소 근처에만 머무르며 바닷물에 발도 못 담근 적도 있고, 대만에 갔을 땐 진도 5.3으로 생애 첫 지진을 겪는 등 너무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행지에서 자연재해든 인공재해든 겪는다면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중 지진은 처음이라 탁상 창문 같은 게 흔들리자마자 냉장고에 물만 꺼내서 침대 밑에 숨는 하남자 행동을 해서 특히 기억에 남네요. 주바팬님께서도 제주도에서 자연재해로 비행기 연착을 겪으셨던데 다른 여행지에서도 재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진은 진짜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제주도에서만 그랬고요. 특별히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제가 원래 날씨 요정이거든요. 날씨 요정이라고 되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놀러 가서 날씨가 안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타이틀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사 동료가 제주도 여행 가서 지금 아내를 만났다고 하네요. 둘 다 여행 가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인연은 있나 봐요. 근데 진짜 인연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전 아직 없어요. 다음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가이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을 끝내고 유럽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때는 여행에 자신감이 있을 때라 혼자서 배낭 여행도 재미있게 혼자 가는 재미가 있었죠? 와, 유럽에서 가이드 알바를 하셨다니. 저 예전에 학생 때 스페인 갔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 투어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혼자서 배낭 여행이라니? 어떻게 여행을 혼자 가요? 또 나온 어떻게 혼자 시리즈. 전 혼자 못 가요. 다음.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주중에 후쿠오카행 비행기 편과 배편 특가가 자주 나왔었어요. 당시에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프리랜서였고 후쿠오카에 살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숙소비도 들지 않겠다. 특가가 뜨는 주중에 틈날 때마다 후쿠오카에 자주 갔었습니다. 하카타역 주변과 텐진 지하상가 근처 유명한 곳은 거의 다 가보고는 주민들만 가는 주거지와 가까운 점포까지 다 돌았었어요. 이후에는 후쿠오카 근교 온천 여행도 갔었고 여유가 있을 때는 프라이빗 온천 딸려있는 료칸에서 카이세키를 즐기며 지내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렸으니까 다시 떠나시죠. 저도 후쿠오카는 한번 가봤습니다. 입사하고 짧은 첫 휴가가 후쿠오카였던 것 같은데 가서 저 온천도 처음 해봤었거든요. 진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갑자기 TMI거든요. 다음 주에 정민 언니가 저 두고 혼자 후쿠오카 가요. 그 일본의 1인 호텔 같은 데 간대요. 그 캡슐 호텔 같이 생긴 유튜브로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건지. 신기했어요. 언니는 혼자서 여행을 잘 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여행을 혼자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정민 언니 TMI를 대방출합니다. 듣고 있어?
다음은 파리를 얘기하셨네요. 코로나 시국 전이었는데 저녁이나 밤에 에펠탑 바로 앞에 광장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인들이 모여 앉아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총 12명과 광장에서 있었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 에펠탑에서 술이나 열쇠고리 파는 분들이 전부 우리 쪽으로 몰려들더라고요. 제가 그 코로나 전 마지막 휴가가 파리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저 파리는 2번 가봤어요. 그 학생 때 이제 유럽 한 달로 가보고 입사해서 1번 갔었는데, 파리 너무 좋죠. 저 에펠탑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가고 싶습니다. 그립다. 다음, 스위스에서 저렴한 시계 하나 샀는데 그래도 스위스 제니까 스위스가 더 싸겠지? 하고 샀는데 옆 나라 오스트리아 가니까 더 싸더라고요. 오, 스위스 1억이 있어요? 근데 스위스 진짜 비싸잖아요. 부담스러운 나라예요. 다음 2003년쯤으로 기억하네요. 그린란드에 촬영차 다녀온 적이 있는데 마지막 날 촬영을 끝내고 스태프들이랑 짐 정리하고 마지막 텐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헬기가 왔고 총 감독님이랑 일부 스태프들은 먼저 짐을 보내고 저랑 막내 1명 이렇게 둘이 다음 헬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헬기가 오지 않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누운 하늘은 검은 부분보다 별이 더 많은 밤하늘이 있었죠. 동시에 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 이 밤하늘은 다시 보지 못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했고 너무나 동화 같던 밤하늘. 왜인지 몰라도 둘 다 눈물을 훔치게 되더라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 기겁하며 달려오는 감독님 표정, 얼어버린 눈물 자국에 한참을 웃던 우리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16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겠더군요. 동생과 내가 느낀 3시간 남짓의 시간이 사실 16시간의 긴 하루를 보냈다는 걸. 하지만 그런 시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평생 기억에 남을 작품 하나 마음에 담았다는 사실을 16시간을 기다리신 건데 그 기다림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 그 벅참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걸 느끼는 그 기분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순간이겠지만 너무 부럽습니다. 그걸 잊지 못할 순간이 제 인생에도 오겠죠?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2016년 겨울 친구들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하루 늦게 출발해서 오사카 공항에서 숙소까지 혼자 찾아가야 하는 험난한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회항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바퀴가 비행기 몸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날고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로 어떡하지? 이때부터 악몽의 시작. 우여곡절 끝에 공항에 내려서 숙소를 또 이제 가야 되는데 숙소 근처 역이 출구가 약 30개인 남바역이었어요. 와, 잘 도착하신 거죠? 다음 날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서 입장하자마자 뛰어서 해리포터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해리포터 놀이기구를 신나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멈추는 겁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직원분께 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유는 설명 안 해주시고 한 번 더 타라고 해서 해리포터 놀이기구를 2번이나 탔어요. 친구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것 같다고 해서 엄청 웃었는데 그게 벌써 6년이 넘었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고생스러운 여행이었지만 여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에요.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 근데 아까 제 겪으셨던 그분이랑 같이 여행 다니셔야겠는데요? 그러면 에피소드가 넘치실 수도? 근데 쉽지 않다. 놀이기구 멈추는 것도 뉴스에 나올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또 잘 즐기셨다고 하니 이제 또 웃으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은
오, 10년 전 경주의 대릉원에서 신라 왕릉이 저렇게 큰데 피라미드는 얼마나 클까? 라는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9박 10일 이집트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 숙소만 잡아놓고 숙소에서 숙소까지는 알아서 가는 여행 상품이라 돈을 아끼고 아끼며 여행하고 있었는데 8일 차에 택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돈을 다 털렸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까지 가는 게 막막했는데 진짜 우연히 거리에서 아랍어를 공부하시는 한국분을 만나 차비를 내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요즘은 우버를 많이 써서 사기 택시로 낭패 보는 일이 드물다던데 이집트 여행하실 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외관은 택시 모양이 똑같은데 일단 사기 택시는 기사가 호객 행위를 하고요. 타보면 미터기가 꺼져 있고 돈을 달라는 대로 줘야 합니다. 경찰도 사기 택시기사 편을 드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지에서 사기랑 도난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아랍어를 공부하시는 한국분을 만나신 게 진짜 다행이네요. 어떻게 근데 그런 우연이 있죠? 정말 다행입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주셨으니까 만약에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집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조심하세요. 택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 겪으셨던 에피소드, 이 첫 번째 파트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피소드들이 다들 참 많으시네요. 저도 에피소드 하면은 안 꿀리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결항돼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디가 가고 싶으시려나? 첫 번째, 독일을 가고 싶으시대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워서 그런지 독일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본고장의 맥주와 소시지도 먹어보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도 막연한 동경 내지는 환상이 있습니다. 전 제2외국어 그때 일본어 배웠던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그때 학생 때는 일본어를 배워서 그런지 일본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딱 그런 거겠죠? 독일을 안 가봐가지고 제가 추천해드릴 게 없는 게 좀 아쉽네요. 꼭 독일을 가셔서 맥주도 드시고 소시지 진짜 맛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꼭 한번 같이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일본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유럽, 동남아, 미국 등 여러 곳을 다녔는데 정작 제일 가까운 일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안 가려던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간 적이 없네요. 올해는 꼭 가보고 싶어요.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곳에는 감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삿포로에 가고 싶으시대요. 눈 축제가 엄청 유명해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가면 눈 관련 재해를 겪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재난이 어떤 상황에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문득 궁금해졌는데 이런 맞춤법 알려주시는 콘텐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 저는 다음 주에 도쿄로 떠납니다. 지금쯤 도쿄에 계실까요? 아니면 돌아오셨을까요? WBC 중국전과 8강전을 예매했는데 꼭 8강을 넘어 4강까지 가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쉽게도 8강전은 못 보고 돌아오시겠네요. 그쵸? 여러모로 아쉬운 성적이지만 다음에는 꼭 더 나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팀. 네. 이렇게 일본을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일단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봤습니다. 재밌어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가봤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놀이기구를 못 타서 그때 놀이기구는 안 탔는데 볼 게 진짜 많아요. 꼭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삿포로는 꼭 가보고 싶어요. 눈에 한번 누워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또 꼭 다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죠. 그쵸? 네, 하지만 기상 상황은 꼭 잘 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결항될 수는 없다고요. 그쵸? 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질문 주신 재해와 재난의 차이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이거 두 개를 답을 드리자면 이제 사전적 정의로 재난은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해서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가운데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갑자기 또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아나운서 톤이 살짝 나와요. 그쵸? 또박또박 또 정보를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해보았습니다. 근데 콘텐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비슷한 단어 느낌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할 수 있고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핀란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오로라 보는 거라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음 분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별이나 우주를 좋아해서 오로라를 보고 싶고 남반구에서 은하수와 멋진 풍경을 찍어보고 싶네요. 한국은 빛 공해도 많고 북반구 특성상 중심부를 제대로 담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저도 오로라는 진짜 보고 싶어요. 그 예전에 갑자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꽃보다 청춘이었나요? 그 여행 가는 그 나영석 PD님 그 여행 가는 프로에서 오로라 보러 갔던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TV에서 보고 너무 멋있다 나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오로라가 진짜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기가 좀 쉽진 않지만 보기도 쉽지 않겠지만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분 제주도요. 인스타에 올리신 노형 슈퍼마켓 사진 보니 너무 예뻐서 가보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네, 추천합니다. 저도 그때 같이 간 이제 제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쵸? 저는 이렇게 정하지 않아. 갑자기 또 그러네요. 같이 간 이 친구도 제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보고 싶은 데를 다 생각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자고 하면 가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진짜 재밌게 알차게 사진 한 100장은 넘게 찍은 것 같은데 둘이 신나게 놀고 나왔습니다. 추천합니다. 알차게 구경하고 나오실 수 있어요. 다음 미국 프로스포츠의 천국이니만큼 경기장 시설도 뛰어나고 열기를 직접 느끼고 싶고 제가 응원하는 팀들이 샌프란시스코, 뉴욕, 캔자스시티이기 때문에 서부와 동부, 중서부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미국 전역을 만끽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미국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스포츠 경기 보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은 아니구나. 일본에서도 그때 풋맥골에서 가서 봤었네요. 어쨌든 외국에서 스포츠 경기 보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꼭 그래서 가셔서 응원하는 팀 경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의 이런 경기장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응원 문화를 보는 재미도 있고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추천합니다. 다음 우유니 사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인생샷 갱신하고 싶습니다. 우유니 사막 좋죠. 진짜 갈 데가 진짜 많네요. 그쵸? 우유니 사막 저도 가고 싶어요. 저 계속 가고 싶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영혼 없는 말 아니고 진짜 진심이에요. 우유니 사막 가서 사진도 한 100장 찍어야죠. 100장이 뭐야? 200장 찍어야 돼요.
다음은 울릉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독도도 꼭 보고 싶어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한 번은 제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어요. 좋다. 근데 여긴 진짜 배 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진짜 약간 막 선택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 막 이런 말도 전 들어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저는 별 보러 가고 싶어요. 도시에선 밤하늘을 봐도 별을 찾기 힘든데 흔히 말하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꼭 한 번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어렸을 때 별을 좋아해서 꿈이 천문학자인 적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다른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 그 꿈은 잊혀지고 말았어요. 최근에는 다시 여유를 갖고 잠시나마 하늘을 올려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저도 별 본 지가 언젠지 싶네요. 서울에선 그리고 별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볼 그런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쵸? 진짜 올려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진짜 별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다 바삐 살죠? 다음 청주. 일타 스캔들. 문동은이 주여정에게 바둑을 배우는 곳도 청주래요. 촬영지 가보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머머머머. 저 두 드라마 다 너무 좋아했거든요. 일타 스캔들은 제 주말의 낙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버티게 해준 드라마였어서 제가 일타 스캔들 끝날 때 너무 슬펐는데 일타 스캔들이 끝남과 동시에 동은이가 왔어요. 더글로리가 2가 나왔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그 슬픔을 바로 더글로리로 극복할 수 있었죠. 일타 스캔들을 잘 보내주고. 근데 진짜 드라마 다 너무 좋아했는데 청주군요. 거기 가면 주여정 씨가 바둑 가르쳐 주는 건가요? 거기 가면 일타 강사 최철 씨 있는 건가요? 나 너무 설레, 연진아. 오, 재밌다. 저만 재밌죠 지금. 아, 정말 여러분도 재밌으셔야 되는데. 저 혼자 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 주제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 오늘 쭉쭉쭉 잘 달리는데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려나? 이미 거의 절반 이상을 했는데 이제 와서 걱정한다는 건 좀 늦은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면은 오감독이 뭐 다시 녹음하라고 하겠죠 뭐. 네, 그렇다면 마음을 놓고 마지막 주제, 제가 갔으면 하는 여행지,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여행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뉴칼레도니아를 추천해 주셨어요.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직항편이 없어서 가는 과정이 멀고 험난하지만 진짜 여행을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지상 낙원이라니. 요새는 제가 이런 생각을 부쩍 했거든요.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상 낙원 한번 즐기러 가야겠는데요. 근데 직항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곳이겠네요. 뉴칼레도니아 기억해 두겠습니다. 다음 싱가포르를 추천해 주셨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고 도시가 참 도시학적으로도 다채로운 건물이 많고 야경이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손꼽힙니다. 저 싱가포르 아직 안 가봤어요. 그 유명한 호텔 있잖아요. 마리나 베이 호텔인가? 거기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다 사진 엄청 찍던데. 뭐 사진 찍으러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들리겠는데 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사진 얘기만 하게 되네요. 근데 여행은 사진 많이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또 추억할 거리가 생기고 다 기록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새길로 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녹음하는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져서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딴 데로 새는 것 같네요. 다음! 뉴질랜드. 개인적으로 오래 살다가 온 곳이지만 특히 남섬, 밀포드 사운드, 퀸스타운, 크라이스트 처치는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번에 필라테스 선생님이 지금 뉴질랜드로 3주 여행 갔거든요. 아직 안 오셨는데 지금 카톡 프사 사진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뉴질랜드 돌아오시면 한번 제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 세 곳이 그렇게 좋은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을 추천해 주셨어요. 뭔가 주하나의 성격이 스페인의 햇살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간 김에 축구도 하셨는데 햇살 좋죠. 저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진짜 날씨 너무 좋아서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그 햇살이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그 가본 몇 나라 안 가봤지만 꼭 다시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거든요. 그때는 축구를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 다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축구도 보러 갈 겁니다. 네, 자랑스러운 이강인 선수 뛰는 것도 보러 가야 되는데 그쵸?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다음 포르투. 아기자기한 도시와 유명한 포트와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다고 추천을 해주셨네요. 제가 이제 바로 이 스페인을 그때 여행했을 때 같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포르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도 별로 없고 동선도 또 꼬여서 못 갔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갔다 온 분들이 다 추천하더라고요. 포르투.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아쉬워요. 다 못 가보는 게. 자, 다음 독일입니다. 독일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이유들이 주신 아나운서 유명한 밈 중 하나인 노이어와 관련해서 미넨 경기 직관 가는 콘텐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노이어 앞에서 노이어 업저염 하고 오기. 다음 분은 노이슈반슈타인성 대리만족 해보고 싶습니다. 외형을 보여주는 영상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안쪽을 보여주거나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준 곳은 못 본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모습이 궁금합니다. 유명한 것 치고는 소개해주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성이니까 드레스나 공주처럼 하시고 성의 주인인 것처럼 짧게 연출해 주심이 네. 제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디즈니 성의 모티브가 된 곳이니까 가게 된다면 갈 때 꼭 예쁘게 입고 갈게요. 아니 근데 이제 독일을 추천해 주신 거 좋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노이어가 나오다니요. 노이어가 여기서 또 나오네. 그렇지만 뭐 괜찮은 콘텐츠라는 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괜찮은 콘텐츠예요. 독일 가면 뭐 무조건 노이어죠. 네, 가면은 꼭 경기도 보고 노이어 업저염을 하고 오겠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잉글랜드요. PL도 보고 손흥민 선수도 보고 오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저 진짜 근데 너무 보러 가고 싶어요. 예전에 성대 선배가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프리미어리그 경기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여러분. 다음엔 주제를 축구로 해서 축구 여행을 해야겠어요. 괜찮죠? 라리가,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리그왕, 세리에아까지 제가 다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진짜. 지금 리그왕만 봐봤는데 꼭 이 꿈 이루겠습니다. 파이팅! 다음은 헝가리. 관광이나 야경을 보러
헝가리보다는 체코 프라하를 많이 가는데 저에게 인생 야경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였어요. 체코에 볼거리가 더 많긴 했지만 헝가리는 야경 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강 근처 카페에서 야경을 보면서 핫초코를 마셨는데 그때의 분위기와 풍경이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이스 초코를 좋아하는 시은 언니에게도 행복한 기억이 되었으면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여행과는 상관없지만 1월 오봉도 대칭에 감명받은 시은 언니에게 대칭 성애자 감독이 만든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추천드립니다. 저 체코 프라하는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은 헝가리를 가야겠네요. 진짜 딱 추천해 주신 대로 이 야경을 바라보면서 아이스 초코 한 잔, 핫초코 한 잔. 아, 진짜 너무 좋겠다. 저 떠날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가고 싶다. 그냥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아이스 초코가 마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영화는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대칭을 그렇게 좋아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제 1월 오봉도를 보면서 내가 대칭을 좋아하나 느꼈기 때문에 다시 봐야겠네요. 지금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여행 가면. 그쵸? 가까운 여행지인 베트남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분은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은 곳이죠. 다낭을 추천합니다. 바다가 진짜 예뻐요. 제가 사실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물놀이를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는 사실 잘 안 가는데 다들 그렇게 다낭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낭.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갑자기 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다음. 네. 요르단을 추천해 주셨어요. 어머, 목소리도 막 놀래가지고. 요르단을 추천해 주셨어요. 페트라가 보기에 매우 신비롭고 멋있습니다. 와디럼에서 광활한 사막 체험과 베두인 캠프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요리 만사프와 전통 과자도 맛있어요. 요르단은 정말 생각도 못한 곳이거든요. 왠지 여행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꼭 기억해 두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정말 갈 데가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다니까. 다음 아르헨티나 남쪽 깔라파데 자연 빙하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가서 현지에서 먹는 아사도는 덤 주바페 가자. 자연 빙하라니. 주바페와 간다를 이제 경기장이 아니라 세계 속으로 이런 걸로 바꿔야겠어요. 그렇죠? 언제 다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바페가 간다. 다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미국 안 가봤어요. 미국 가보고 싶다고 지금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그랜드 캐년도 진짜 가보고 싶어요. 가면은 이제 뭔가 아찔하게 사진 하나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자신 있습니다. 저 고소공포증 없거든요. 다음 자전거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국토종주? 축구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 정도는 거뜬하시잖아요? 안 거뜬한데? 근데 대한민국은 산이 참 많은 나라잖아요. 자전거로 보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행 다니면서 맛집도 가보고요. 저도 조만간 벚꽃 보러 자전거 타고 라이딩할 생각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이틀째 되면 힘들어하고 투덜투덜 하시면서 가시면 유튜브 콘텐츠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제가 하기에는 쉽지 않겠는데요. 왜냐면 제가 사실 자전거를 잘 못 타요.
누가 2인용 같이 타줄 사람. 누가 앞에서 저 좀 대신 운전해줄 사람. 그러면 제가 한번 국토 종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제 마음속이요. 안 되면 우리의 마음속이요. 아니 그래요. 이런 멘트 하나는 있어줘야지. 그쵸? 좋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일본을 또 여러 몇몇 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여유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분한 힐링 잘 어울리실 것 같다면서 뭐 이런 다도 일본에서 다도 좋은데요. 또 일본 음식 맛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홋카이도를 추천하셨어요. 거리도 부담 없고 음식도 깔끔하고 맥주도 맛있고 온천에서 피로도 풀 수 있어요. 일본 좋죠. 저 일본 간지도 오래됐는데 갑자기 다시 정민 언니가 부럽네요. 다음 주에 저 두고 후쿠오카 가요. 듣고 있어? 가서 내 생각 많이 하라고 심심하지 않게 사진 많이 보내줘야겠어요. 여행을 간 건 정민 언니인데 사진은 제가 보내는 선물. 다음 산토리니 정말 아름답잖아요. 주하나님이랑 잘 어울려요. 일단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토리니 하면 이게 떠오르죠? 나나나나나나나나 날 좋아한다고. 포카리 스웨트 맞나요? 이 맞나요? 이게 제가 지금 이 밤에 제 방에서 문 닫고 녹음하는 거라서 조금 뭐랄까 자신감이 없이 부르게 되네요.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좀 부끄러워요. 엄마가 주무시다가 깨는 거 아니에요? 제 이상한 노래. 어쨌든 꼭 가게 된다면 저 노래를 부르면서 영상을 찍을게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수줍게 안 부르고 자신 있게 부르겠습니다. 근데 산토리니 진짜 좋죠. 예뻐. 다음 이탈리아 꼬모 호수. 저에게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싶으시다고 밀라노 근교에 있는 꼬모 호수에 진주라고 불리우는 작은 도시 벨라지오에 가서 호수 근처로 가 맑은 물에 발을 잠시 담궈보고 아기자기한 벨라지오의 경사진 골목길의 상점도 둘러보고 뒤를 돌아 꼬모 호수와 산, 거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골목길을 배경 삼아 주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행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사진을 보고 왔거든요.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 진짜 제가 딱 좀 이렇게 여행 가서 보고 싶은 그런 풍경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너무 좋네요, 진짜.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곳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스위스를 추천해주신 분들이 또 많으셨어요. 근데 이유가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경치 스위스 추천합니다. 맑은 미소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신 주시은 아나운서님과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은 스위스 그 풍경을 다시 보고 싶다. 영상으로라도 보고 싶어서요. 주하나님이 가셔서 남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이분도 스위스를 추천하셨는데 알프스 경치는 언제 가든 환상적이고 패러글라이딩에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어요. 차 렌트하셔서 교외 지역에서 별 보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퐁듀랑 레스티 꼭 먹어보셔야 돼요. 스위스를 추천해주신 분들이 참 어쩜 이렇게 또 다 이유가 다 다르시네요.
스위스 참 좋죠.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탈리아 갔다가 스위스 가면 딱 되겠다. 그쵸,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경치만 감상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건? 먹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먹어야 돼요. 지금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면 단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횡설수설을 많이 하게 되는 위험이 좀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여러분 들으셨겠죠? 왜냐면 제가 혼자 이렇게 주저리 또 떠들다 보니까 3번째 주제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덕분에 좋은 곳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네요. 진짜 너무 떠나고 싶어요. 추천해주신 곳들을 제가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예쁘게 담아올게요. 주바페야 간다! 여행 편! 그쵸? 그럼 너무 좋겠다. 올해 꼭 이 주바페가 간다! 여행 편! 하나는 업로드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토피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차분하고 정리도 더 잘 돼 있고 매끄러운 진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횡설수설한 주토피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뿅!